민주주의로 밝히는 세상 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기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년 6월 12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바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은 아동의 어린 시절과 잠재력 그리고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죠. 오늘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에서는 세계 시민교육 전문가 공윤희 작가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아동노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시민교육 보니따의 공윤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아동노동 문제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발전했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동노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꼭 학교에만 가야 되나요?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동노동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사례를 준비했고요. 잘 들으시고 어떤 사례가 아동노동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보기 드릴게요. 네, 16살 민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가 끝난 다음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민수 학생이 돈을 버는 건 아동 노동에 해당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사례 또 들려드릴게요. 12살 윤지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 학생이 연기자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윤지가 돈을 버는 건 합법일지 불법일지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진서라는 학생입니다. 18살이고요. 이 학생은 학교가 끝난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이 3가지 사례 중에 어떤 게 누가 일하는 게 아동 노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노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합법적인 게 있고 또 불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동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불법적인 사례의 경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살 민수가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만 15세 이상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수가 일하는 가게가 만약에 술, 담배를 파는 가게라면 이건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술, 담배를 팔지 않는 가게라고 했을 때는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동노동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2살 윤지의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수나 연기자 활동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동 노동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술 목적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서라는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밤 12시가 넘게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진서는 18살로 만 17세죠. 이렇게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밤 늦게까지 했을 경우에는 성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제일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발달에 저해가 되는 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진서가 일하는 건 이제 아동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 조항도 있어요. 만약에 진서 학생이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동의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았다면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외는 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동노동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아동노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기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일을 하는 건 아동노동으로 금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동노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만 15세 이상의 아이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끔찍한 형태의 아동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해서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을 전쟁에 이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소년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년병을 이렇게 차출해서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을 매춘이나 음란물 제작에 동원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약을 생산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들 잘 금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항이 바로 위험한 작업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이제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은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 아이들을 일을 시키는 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다음날 학업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발달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이를 장시간 일을 하는 것도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도구를 다루는 일은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움직이는 일을 아이에게 시키는데 기계를 작동시키다가 또 신체에 해가 가게 된다면 또 큰 장애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아직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최근 자료고요. 전 세계 1억 6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 10명 중 1명이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동노동과 관련해서는 21세기가 들어서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동노동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동노동자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는 아이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앞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10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절반의 아이들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제 추산을 하면 총 7,9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동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동 노동은 무조건 금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시죠.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주고 있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동 노동은 금지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아동 노동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면 아이들도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또 의견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만약에 우리 집이 어렵다면 저도 제가 나가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 노동과 관련해서는 금지해야 된다 또는 이걸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제가 사례별로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0세로 낮춘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가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지? 이건 잘못된 법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볼리비아를 굉장히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전 세계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봤는데 신기하게도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어린 노동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저희를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아이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을 주지 않거나 또는 덜 주거나 떼어 먹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 고용주를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 노동 자체가 불법일 때는 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고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주세요. 저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볼리비아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안에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요. 최저임금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급을 떼어먹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일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안전한 일을 하도록 또 법적으로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중요한 권리죠. 교육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 오후, 저녁 한 타임은 꼭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되 아동 노동을 허용할 때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노동이 왜 일어나는지 또 간단히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면 우리가 기부를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결책을 찾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아동 노동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빈곤이 아동 노동의 원인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빈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빈곤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가난해진 건지 아니면 개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 빠진 건지 이걸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인이 잘못해서 가난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에 맞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재산이 있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안에 맞게 우리가 개인이 회생할 수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해결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봐주세요. 자, 집안에 있는 가장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빈곤에 빠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은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이 처음에 이런 공장이 많이 들어선다고 하면 기뻐해요.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그 집이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들까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공장이 저임금을 줘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또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서 또 월급,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우리가 법과 정책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또 다른 식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노동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노동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다른 나라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갖고 계시죠. 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아침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이미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또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옷을 입으시거나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또 라면을 먹거나 또는 지폐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도 아동노동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이 지금 해외에 있는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매일 사용하신다면 아동노동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혹시 내 마음에 드는 방법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또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공정무역 제품은 아동노동 착취가 없는 물건이라고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윤리적인 물건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윤리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 학교나 마을, 그다음에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변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또 윤리적인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좋은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나라는 수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회사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고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세상에 있는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은 어느 나라에 누가 만들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참 반갑네요. 제가 작가님을 뵈니까요, 현재 다방면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작가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아동 노동에 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을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작가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아동 노동에 대한 관심도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아동 노동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해 주세요. 특히 학생들은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일을 한다고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만 문제는 이게 해외에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실천까지는 조금 이제 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이의 범위를 조금 우리가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아동은 몇 살까지 아동일까요? 라고 네. 물어보면 아이들마다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까지만 아동이에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의무교육에 중학교 3학년 넘으면 아동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동에 있어서 아동의 기준이 다릅니다. 네. 아마 법률마다 조금씩 아동의 기준이 다른데 아동 노동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아동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아동 노동이 아동 학대죄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해외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수준인데 아동 학대가 있을 경우에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대에서 450대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동 노동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제정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막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네, 아동 노동의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나라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각각 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아동 노동이 많은 곳에서는 빈곤 문제와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시킨다고 아동 노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정을 봐서 그 사례에 맞게끔 이렇게 수위를 조금씩 조절해 가는 게 맞고요. 네. 또 우리처럼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물건이 아동 노동의 착취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해외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는 성인만 고용하겠습니다라고 정책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다른 두 나라에서 각각 거기에 맞는 법과 정책을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아동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렵진 않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추상적인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강연하시거나 교육하시면서 경험하신 직접적인 사례라든지 또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이 문제를 알리고 있는데요. 네. 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 속에 아동 노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저희도 옷을 입고 있죠. 이 옷과 관련해서는 또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휴대폰을 모두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휴대폰과 관련된 콜탄이라는 광물은 또 콩고 민주공화국의 아이들
물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라든지 라면, 초콜릿 이런 음식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도 역시 아동 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아동 노동 문제가 내 문제구나라고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말 그대로 올바르게 이것이 정책화되고 수립화되고 이행이 되고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시민으로서 이제 어떤 정책과 법안이 필요한지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거 보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동 노동을 이제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우리는 또 소비자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로서 글로벌 회사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비자로서 또 회사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럼 나는 아동 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이 과연 우리 아동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을까 제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도 네.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물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세상에 윤리적인 물건이 많아진다면 그 역시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아동 노동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한데 잘 조화가 되어서 아동 노동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어질 그런 날들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날입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작가님께서 우리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네.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해외에는 아이들을 도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건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시고요. 또 국내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 해외 아이들을 위해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법과 정책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문제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마음을 좀 이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만으로도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나는 참여해 볼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가 아동 노동의 근절과 또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미래를 밝혀나가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윤희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흔히 아이들을 국가의 미래라고 말하죠. 과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했는지 오늘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시대, 식량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 공윤희 작가와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